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진영입니다. 지난번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이 건강보험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국민연금이죠. 어차피 퇴직한 뒤에 바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책에서도 다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합판이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각도에서 봤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민연금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뭐냐면 퇴직을 했는데 퇴직연금 계속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물어보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붙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적게 내야 되느냐? 도대체 얼마큼 내는 게 적당한가? 이 부분 쪽이 궁금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또 부분에서 감액도 되고 이렇게 많이 뗀다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떼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엔 그러면 떼일 게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질문들이 많냐면 국민연금에 보면 좀 일찍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뤄서 늦게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한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냐면 많이들 드셨는데 그 배우자분들도 국민연금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을 따로 드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드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면 한참 뒤에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데 저희 나라에는 또 기초연금이라고 기본적으로 그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70% 부분 밑에서부터 70%에 해당하는 소득 부분 쪽에 계신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유족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걸 받으면 이걸 못 받는 거냐? 아니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어떤 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 보면 국민연금 뭐하러 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특히나 이제 기초연금 부분 올린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낸 돈을 또 해서 연금을 드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의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케이스들을 보고 그러면 들으시다가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고려해서 국민연금은 그럼 나는 얼마를 벌어야 되겠고 집사람은 가입을 시킬지 아니면은 가입을 시키지 말지 그리고 가입을 시키면 어느 정도 액수까지만 넣을까 받을 수 있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미래 내가 한 70살 정도 될 때, 70세 정도 될 때까지 내가 다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고 많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예측을 해야지 어떻게 할지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물론 그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직진하는 겁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에서 이 나이 순서대로 이거를 쭉 따라가면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처음에 퇴직할 때는 그 퇴직을 전후해서 국민연금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얼마를 불지, 내가 나중에 받는 금액을 어느 정도 할지, 내가 기간을 못 채웠으면 채울지 말지, 기간도 10년을 채울지 20년을 채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그걸 전후해서 목표를 정했다고 우리가 한다면 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정해야 돼요. 계속 이걸 낼지 아니면은 그냥 납부를 중단을 할지. 왜냐면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이 보통 그 전에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되면 그때까지 자기가 넣었던 국민연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간도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넣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보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얼마를 보충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하는 거냐면 퇴직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냈든 어떻게 냈든 60세에서부터는 일단은 국민연금은 중단됩니다. 납부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60세 생일이 만으로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데 뭘 허용해 주냐면은 모자라니까 좀 더 내겠다는 건 허용해 줘요. 국민연금은 뭐냐면 돈을 더 내겠다는 사람 안 말립니다. 돈을 덜 내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원래 65세까지는 돈을 안 내는 기간이에요. 그 숙명 기간들 중에 돈을 더 내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받는 것이죠. 그리고 65세 됐을 때 그때서 이제는 그 받기 시작을 하는 게 정상연금인데 연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걸 그때 받을지 5년 뒤로 받을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건강보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는 순간 소득이 되는 거고 그 소득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 관련돼서 연관되는 것에 다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0세가 딱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빨리 받기 시작했든 연기를 하게 됐든 다 그때부터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원래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감액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른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70대 넘어가서는. 그때는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진 않아요. 다른 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제 유정연금이 됐을 때 몇몇 케이스 같은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연금을 서로 다른 형태로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둘 다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한 분은 공무원연금, 한 분은 국민연금.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국민연금인데 또 그 부인은 국민연금을 안 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받는 금액을 자기가 선택하게 됐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때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걸 포기할지 이걸 포기할지 일종의 포기를 어떤 걸 할 것인가를 대부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은퇴 이후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이슈들입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이 어떤 것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말이 많으냐라는 거를 보면은 먼저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탈락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시가로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연금이나 다른 소득을 합쳐가지고 월 166만 원이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역보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더 넣었다가 탈락한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 하나만도 166만 원 받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5억 4천이 넘잖아요. 물론 공시지가가 9억이 넘어가신 분은 아예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분은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피부양자를 이제 유지할 때 공시지가가 5억 4천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주택이 시가로 약 9억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모든 소득, 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 연금이든 뭐 이자든 싹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83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근데 한 달에 83만 원이 손아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생활할 게 없잖아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탈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시가가 9억이 넘는다든지 내가 뭐냐면 소득이 임대소득서부터 워낙 어느 정도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PB양자 안 되는 거니까 PB양자도 안 되는데 PB양자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뭐 조절할 필요는 없죠. 다른 것 때문에 하면 몰라도. 그래서 이 PB양자 자격 유지 조건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는 안 되는 거고 납부할 때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내가 너무 많아요. 뭐 한 200 가까이 돼요. 200 가까이 되거나 180 되면 PB양자를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나 PB양자를 맞춰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마지막 부분 쪽에서 납입하시던 걸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소득이 이제 없어서 납입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PB양자가 안 되면은 지역보험료가 나오죠. 그럼 지역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금액은 저번 시간에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연금소득의 1년치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83만 원이면은 1년에 1000만 원이고 한 달에 166만 원이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내는 지역 건보료가 그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지역 건보료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 원이면 3만 4천 원이고 국민연금이 1년 동안 2천만 원 받으셨으면은 6만 8천 원을 건보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1년 동안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지역 건보료를 가게 됐을 때 내 국민연금은 4% 정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4%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물가까지 포함해서 높게 준다 하더라도 결국 건보료로 다 빠져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가 종합소득세가 또 있게 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있으면 원래부터 세금을 떼고 나오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자 소득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이자 소득이든지 임대 소득이든지 무엇이든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결국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니까 결국은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한 거 말고 또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다른 소득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감액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 소득이 한 달에 286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넘어간 금액만큼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받는 경우가 있고 제 나이 때 받는 경우가 있고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땡겨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땡겨서 받는 것도 뭐 1년 땡겨 받을 수도 있고 5년 땡겨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65세서부터 받는데 그러면 내가 60세 될 때서부터 받을 수도 있고 62세서부터 받으면 4년 땡겨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땡겨 받아서 연금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득이 286만 원이 넘은 소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예 조기연금이 스탑이 돼버립니다. 안 줍니다.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연금 받을 때는 땡겨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냐면 국민연금 자체보다도 다른 소득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깎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세금에서 깎이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도 또 다른 보험들 때문에 이제 깎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86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깎이는 액수가 소득이 아주 커야지 이제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국민연금 말고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몇만 원 깎이고 국민연금이 얼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 사람이 깎이는 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뭐 살 구멍이 있는 것이 70세가 넘어가면 다른 소득이 있어도 깎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70세까지 들어오는 것이 꽤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 같은 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70세까지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는 겁니다. 그럼 깎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70세 넘어가면 깎이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받는 거죠. 액수는 더 많아지겠죠. 국민연금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받아야 될 기간이 줄어서 받는 거니까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죠. 연기연금을 한다고 수익률을 더 내주지는 않아요. 그냥 나중에 받으니까 그만큼 더 받는 거고 땡겨 받으니까 매달 받는 게 적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하실 사항이 뭐냐면 유족연금이에요.
유족연금은 보통 20년 이상 가입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국민연금의 60%를 배우자나 가족이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뭐냐면 배우자가 이제 국민연금을 안 들었든지 또 국민연금을 들었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같은 것이 있든지 이거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또 들었어요. 그게 드러났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자기 국민연금하고 그 배우자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만약에 내 걸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30%밖에 못 받아요. 내 걸 포기하면 6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받든지 아까운 거죠. 근데 그게 또 공무원인 경우는 또 틀려요. 공무원은 그냥 60% 그대로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 특히 배우자 금액을 정할 때 유족연금 부분 쪽이 어떻게 되는지 집안마다 틀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65세에 넘어가면 기초연금이라고 이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한 분만 계시면은 맥시멈 받는 것이 32만 원 받게 돼 있어요. 부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많죠. 근데 부부는 또 32만 원이니까 6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20%를 깎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을 보고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은 소득이 위에서부터 30%인 사람은 소득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인별로 따집니다. 부부래도 다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이 틀리잖아요. 소득도 틀리고 따로따로 따졌을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에서 상위 30%, 65세 인구의 상위 30% 부분 쪽은 못 받고 그 밑에가 받아요. 그 커트라인에 소득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 소득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 소득보다 많아지면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거기다 넣으니까. 국민연금 다른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득을 집어넣었을 때 기준보다 위에 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액수가 크면은 기초연금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받긴 받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소득이랑 그 합산된 거에 금액이 커서 그 일부분 쪽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또 기초연금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넣는 대로 받는 저축이 아니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보험이기 때문에 약간 호혜주의 같은 것이 있어요. 결국은 그 낸 돈이라는 것이 자기 걸 자기가 찾아간다기보다는 서로 나누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오게 할지 150 나오게 할지 50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고 부인은 어떻고 이런 걸 결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쭉 보고 그 중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잡아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숫자를 넣어가 보면서 케이스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목표를 각각의 부부들이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진영이었습니다.